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시키면 잘하는데 혼자서는 못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시켜도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의 모습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만들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시키는 것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였거든요. 네가 알아서 공부해봐 라고 하면은 아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 시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단요, 점차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적용해 받을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배운 것을 복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복습을 할 때 또는 과제를 할 때 엄마가 이거 끝내면은 놀아도 돼. 이거 끝내면은 이거 해도 돼 라는 식으로 하면은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키는 것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하거나 자기 공부를 할 때 이거 끝내고 뭐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제대로 공부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보상이 있을 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자꾸 보상에만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고 보상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너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 끝내면은 뭐 해줄게, 이거 끝내면은 이거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보상을 얘기를 한다면은 아이들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공부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모님이 얘기하는 보상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뭐 이거 하면은 이거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주고 하는 것은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아이들이 보상을 계속적으로 원한다면은 아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보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족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야. 너 이거 하면은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느낌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그 성과를 이뤄서 우리 가족이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보상을 받으면서도 뿌듯한 느낌이 들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왜 특정 과목을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했을 때 특정 과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또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저거는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저거는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결과 또한 좋게 됩니다.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이 과목을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특정 과목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된 원인과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영어는 좋아하는데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영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릴 적에 영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시켜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거든요. 반대로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싫어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수학을 즐겁게 경험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수학을 재밌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퍼즐을 통해서 또는 수학을 재밌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을 하게 하고 수학 문제를 풀게 하거나 공부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흥미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체험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흥미를 갖게 되고 또 관심을 높게 만들어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